지금 도망치세요. 사인하면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글자였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소라와 대화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자를 향해 간절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선자는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린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충남 아산 외곽, 낡은 공장 건물 옆에 붙어 있는 2층짜리 주택. 오선자는 이곳에서 혼자 살아간 지 벌써 3년째입니다. 남편이 평생 일궈온 소형 철물 공장이었지만 지금은 문을 닫은 채 텅 비어 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뒤 모든 것이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선자는 식탁에 앉아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공장 건물의 녹슨 간판이 아직도 남편의 이름을 달고 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 정소라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한 베이지색 코트에 정갈한 화장, 손에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항상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2번씩. 아이고, 또 왔니? 서울에서 여기까지 먼 길인데.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제가 자주 와야죠. 소라는 능숙하게 부엌으로 들어가 과일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선자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마움과 동시에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은행 금리 아세요? 너무 낮아서 예금만 해두시면 손해예요. 소라가 사과를 깎으며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어딘가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 나는 잘 모르겠구나. 그래서 제가 알아봤어요. 이 공장 부지, 지금 재개발 예정 지역이래요. 잘만 하면 큰 돈이 될 수 있어요. 선자는 차를 마시다 멈칫했습니다. 재개발이라는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근데 이런 건 전문가한테 상담받아야 해요. 제가 아는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있는데 한번 가보시겠어요? 컨설팅? 네, 세금도 절약하고 재산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거예요. 요즘 다들 하세요. 소라는 웃으며 명함 한 장을 꺼내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도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금박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그냥 지금 있는 돈으로도 충분한데. 어머니, 그런 생각이 위험해요. 요즘 세상은 달라요. 가만히 있으면 손해보는 거예요. 며느리의 말투는 여전히 상냥했지만 선자는 가슴 한편이 답답해졌습니다. 뭔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생각해 볼게.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근데 너무 늦으면 기회를 놓칠 수도 있어요. 소라는 그렇게 말하고는 집안 곳곳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어디 있는지, 통장은 어디에 보관하는지 물었습니다. 선자는 대답을 피하며 얼버무렸지만 며느리의 눈빛은 집요했습니다. 소라가 돌아간 뒤 선자는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습니다. 며느리가 이렇게까지 신경 쓸 이유가 있을까? 아들이 살아 있었다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공장 건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습니다. 선자는 가슴 속 불안을 떨쳐내지 못한 채 긴 밤을 맞이했습니다. 사흘 뒤 선자는 며느리의 차를 타고 아산 시내의 한 빌딩 앞에 도착했습니다. 3층 건물의 2층에 도윤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유리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사무실이 나타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소라 고객님이시죠?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명찰에는 한지훈 팀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네, 전화로 말씀드렸던 사람이에요. 이쪽은 저희 어머니세요. 소라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선자는 옆에 서서 어색하게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벽면에는 성공 사례라며 여러 증서들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앉으시죠. 지우는 상담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여러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의자에 앉으며 왠지 모를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어르신,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공장 부지와 주택이시죠?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재개발 예정지라 앞으로 가치가 올라갈 거예요. 그런가요? 다만 세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상태로 두시면 나중에 상속세가 엄청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지우는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계속 소라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세 전략을 짜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이 서류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소라가 서류 뭉치를 선자 앞으로 밀었습니다. A사 용지 여러 장에 빽빽하게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선자는 돋보기를 꺼내 읽으려 했지만 법률 용어들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어머니, 복잡해 보이지만 그냥 위임 서류예요. 세무사가 대신 처리해 주는 거예요. 소라가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펜을 꺼내 선자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잠깐만요. 지훈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는 서류를 다시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뭐가 문제예요? 소라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아니, 확인 좀 해보려고요. 어르신, 이 부분 좀 보시겠어요? 지우는 서류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그곳에는 재산관리 권한 위임이라는 제목 아래 정소라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에 소라의 이름이 두 군데나 겹쳐 있었습니다. 이게 위임서 양식이 맞나요? 좀 이상한데. 무슨 소리예요? 저희가 항상 쓰는 양식인데 소라가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지우는 천천히 일어나더니 캐비닛에서 무언가를 꺼내왔습니다. 회사 소개 브로슈어였습니다. 어르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저희 서비스 안내입니다. 그는 브로슈어를 선자에게 건넸습니다. 선자가 펼치는 순간 안쪽에서 작은 포스트잇 쪽지가 떨어졌습니다. 소라가 보지 못하게 재빨리 집어든 선자는 그 내용을 읽고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도망치세요. 이건 위임서가 아니라 명의이전 계약서입니다. 사인하면 재산을 모두 잃습니다. 손글씨로 급하게 쓴 글자였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소라와 대화하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선자를 향해 간절하게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안색이 안 좋으신데 갑자기 어지러워서 화장실 좀 다녀올게. 선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선자는 서둘러 사무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을 내려가는 동안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온 그녀는 한참을 헐떡이며 숨을 골랐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선자는 돌아보지 않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거리의 사람들 사이로 몸을 숨기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며느리가 노린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재산이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선자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을 잠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소라였습니다. 선자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전화가 왔지만 그녀는 끝내 받지 않았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선자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그 뒤에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오선자 어르신이시죠? 신고가 들어와서 왔습니다. 신고요? 며느님께서 어르신이 어제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신다고 연락하셨습니다. 젊은 경찰관이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선자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갑자기 사무실에서 나가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소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연기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습니다. 저 사람이 날 속이려 했어요. 선자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경찰관들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진정하세요. 며느님 말로는 최근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예요? 나는 멀쩡해요. 어머니, 제발 진정하세요. 병원 한번 가보시자고요. 소라가 선자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선자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때 옆집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김순옥, 이 동네에서 오래 산 사람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일이에요? 순옥 씨, 선자 씨가 요즘 좀 이상하지 않으셨어요? 소라가 물었습니다. 순옥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글쎄요. 며칠 전에 마주쳤는데 말이 좀 어눌하시더라고요. 같은 말을 2번 하시기도 하고. 그것 봐요. 주변에서도 다 알고 있어요. 소라의 말에 경찰관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자는 절망했습니다. 세상이 자신을 미친 사람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일단 보호자와 함께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경찰관이 말했습니다. 선자는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문을 닫았습니다. 며칠 후 아들의 친구였던 박민수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소라에게서 전화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선자 이모, 요즘 어떠세요? 소라가 걱정이 많던데요. 민수야, 나는 괜찮아. 그 여자가 날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해. 이모, 혹시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소라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민수마저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선자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선자는 오랜 친구 조명숙에게 전화했습니다. 명숙은 온양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선자야,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명숙아, 나 좀 봐줄 수 있어?
1시간 후 선자는 명숙의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닫은 카페 안에서 명숙은 차를 내오며 선자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포스트잇 쪽지 아직 가지고 있어? 응, 여기. 선자는 지갑에서 쪽지를 꺼냈습니다. 명숙은 그것을 찬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 한지훈이라는 사람이 너를 도우려는 것 같은데, 그런데 누굴 믿어야 할지 모르겠어. 세상이 다 나를 미친 사람 취급하는데. 선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은 친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자야, 나는 너를 믿어. 내가 치매라면 이렇게 차분하게 말할 수 없어. 우리 제대로 싸워보자. 어떻게? 일단 그 한지훈이라는 사람을 다시 만나봐야 해. 그 사람이 왜 너를 도우려는지 알아야 해. 명숙의 말에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카페 창밖으로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희미하게 가로등 불빛이 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그 빛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고. 사흘이 지난 오후 선자는 명숙의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집에 있으면 소라가 또 찾아올 것 같았습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한지훈이었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훈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자는 그를 빤히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날 도우려는 거죠? 앉아서 말씀드려도 될까요? 명숙이 커피를 내오고 자리를 비켜주었습니다. 지훈은 테이블에 앉아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훈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성실하게 사신 분이었어요. 작은 인쇄소를 운영하셨죠. 은퇴 후에는 그동안 모은 돈으로 편하게 살 계획이었어요. 선자는 조용히 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부동산 투자 상담을 해준다면서요.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믿었습니다. 지훈은 주머니에서 낡은 명함을 꺼냈습니다. 도윤 부동산 컨설팅이라는 글자가 선명했습니다. 이 회사였어요. 선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버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게 투자 계약서인 줄 알았죠. 하지만 실제로는 명의 이전 서류였어요. 인쇄소 건물과 땅, 그리고 퇴직금까지 모두 빼앗겼습니다. 지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는 경찰에 신고했지만 소용없었어요. 계약서에 서명했고 정신이 멀쩡한 상태였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사기죄를 입증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6개월 만에 돌아가셨습니다. 심장마비였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재산을 잃고 가족들에게 미안해하시면서 아버지는 그렇게 가셨어요. 선자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뒤로 저는 모든 걸 조사했습니다. 도윤 부동산 컨설팅, 그리고 대표 백도윤. 그는 10년 넘게 이런 수법으로 노인들을 속여왔어요. 지훈은 가방에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명의 사진과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30명입니다. 모두 60대 이상 노인들이에요. 어떤 분은 자살했고 어떤 분은 노숙자가 됐어요. 하지만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습니다. 왜요? 증거가 있는데. 계약서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합법적인 계약처럼 보이거든요. 교묘하게 작성돼 있어요. 피해자들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명하지만 법적으로는 유효한 계약이 되는 겁니다. 지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분을 숨기고 그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2년 전이었어요. 내부에서 증거를 모으기 위해서였죠. 2년 동안이나. 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백도윤은 철저했어요. 모든 대화는 구두로만 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절대 남기지 않았어요. CCTV도 없고 녹음도 금지였죠. 지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다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정소라가 데리고 온 순간 저는 알았어요. 또 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는 걸. 그래서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럼 정소라도 그 조직의 일원인 거예요? 정확히는 공범입니다. 소라는 백도윤의 오른팔이에요. 그녀의 역할은 타깃을 물색하고 신뢰를 쌓는 겁니다. 시어머니라는 위치를 이용한 거죠.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은 우리 아들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아드님은 3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때부터 소라가 접근한 겁니다. 과부가 된 시어머니, 외로운 노인, 큰 재산. 완벽한 타깃이었어요. 선자는 목이 메었습니다. 아들이 죽고 나서 찾아온 며느리의 따뜻함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이번에야말로 끝내고 싶습니다. 지훈이 선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르신을 이용해서 조직의 실체를 드러내고 싶어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무엇을 하면 되죠? 선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소라를 다시 만나세요. 타협하는 척하는 겁니다. 그리고 백도윤을 직접 만나는 자리를 만드세요. 그 자리에서 그들의 입으로 직접 범죄를 말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럼 녹음을 하는 거군요. 네. 하지만 일반 녹음기는 들킬 수 있어요. 그래서 경찰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지우는 명함 한 장을 꺼냈습니다. 아산경찰서 형사 최승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형사님은 제가 아는 분입니다. 아버지 사건 때 도와주려고 했던 분이에요. 제게 말했어요. 결정적인 증거만 있으면 움직일 수 있다고. 선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해봅시다. 그 사람들한테 똑같이 당하게 만들어요. 지우는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쓸쓸하지만 희망이 담긴 미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끝내겠습니다. 카페 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도망칠 시간은 끝났습니다. 싸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자는 지훈과 함께 아산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과 사무실 한쪽 책상에 최승우 형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날카로웠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지훈 씨. 형사님, 이분이 오선자 어르신이십니다. 승우는 선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빈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지우는 그동안 모아온 자료들을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형사님, 이번에는 확실한 증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훈 씨, 전에도 말했지만 계약서만으로는 부족해요. 사기죄를 입증하려면 피해자를 속이려는 명백한 의도가 드러나야 합니다. 승우는 자료를 넘기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있습니다. 어르신께서 직접 백도윤을 만나는 자리를 만들고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겁니다. 위험합니다. 상대가 눈치채면. 그래서 특수 장비가 필요합니다. 일반 녹음기로는 들킬 수 있어요. 지훈의 말에 승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서랍을 열고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써야겠군요. 상자 안에는 자동차 키홀더처럼 생긴 작은 장치가 들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키홀더 형태의 녹음기입니다.
반경 5m 안의 대화를 선명하게 녹음할 수 있어요. 배터리는 6시간 지속됩니다. 승우가 장치를 선자에게 건넸습니다.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르신, 이걸 항상 들고 계세요. 주머니나 가방 안에 넣어두시면 됩니다. 겉으로 보면 평범한 키홀더예요. 이게 정말 녹음이 돼요? 네, 이 작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합니다. 빨간 불이 아주 작게 깜빡이는데 주의 깊게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승우는 사용법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선자는 여러 번 연습했습니다. 중요한 건 자연스러워야 한다는 겁니다. 상대방이 의심하지 않도록 평소처럼 행동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다고 느끼면 즉시 자리를 뜨세요. 증거보다 어르신의 안전이 중요합니다. 승우의 목소리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형사님, 녹음만으로 충분할까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백도윤이 직접 범죄 행위를 언급한다면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명의 이전을 숨기고 위임장인 것처럼 속인다는 식의 발언이 나오면 됩니다. 정소라도 함께 있어야 할까요? 가능하면 좋겠지만 백도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가 조직의 리더니까요. 승우는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 씨, 당신은 절대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회사 직원이 함께 있으면 그들도 경계할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는 밖에서 대기하겠습니다. 선자는 녹음기를 손에 쥐고 생각했습니다. 이 작은 장치가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어르신, 준비되셨으면 며느리에게 연락하세요. 다시 만나고 싶다고,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하세요. 지금 바로 할까요? 네, 빠를수록 좋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른 수를 쓸 수 있어요. 선자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소라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어머니 맞으세요? 소라의 목소리가 놀란 듯 들렸습니다. 소라야, 나야. 며칠 생각해봤는데 내 말이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어머니, 진심이세요? 그래. 근데 조건이 있어. 도윤 씨, 그 사람도 함께 만나고 싶어. 직접 설명을 듣고 싶거든.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알겠어요, 어머니. 제가 약속 잡아볼게요. 언제가 좋으세요? 빠를수록 좋지. 내일이나 모레는 어때? 네, 내일 오후에 약속 잡아볼게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선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어르신. 승우가 말했습니다. 지우는 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조금만 더 힘내세요. 선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붉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싸움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2시, 선자는 도윤 부동산 컨설팅 사무실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 있었습니다. 손에 든 키홀더를 만지작거리며 작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희미한 빨간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소라가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완벽했습니다. 선자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왔다. 이쪽으로 오세요. 대표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무실 안쪽 응접실로 들어서자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백도윤이었습니다. 어르신, 만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백도윤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선자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이미 차와 과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윤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르신, 지난번에는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단지 어르신의 재산을 보호하려던 것 뿐이에요. 그래서 오늘 다시 온 거예요.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어서요. 물론입니다. 어르신, 지금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가치가 아주 높습니다. 하지만 세금 문제가 심각해요. 백도윤은 서류를 펼쳐 보이며 설명했습니다. 복잡한 숫자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이 상태로 두시면 상속세만 몇 억이 나올 겁니다. 하지만 저희 방법을 쓰면 합법적으로 절세할 수 있어요. 어떤 방법인데요? 간단합니다. 재산 관리 권한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무상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백도윤의 설명은 매끄러웠습니다. 선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그럼 위임을 받는 사람은 누구예요? 당연히 며느님이죠. 가족이니까 가장 안전합니다. 소라가 끼어들었습니다. 백도윤은 잠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뭔가 신호를 주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어르신, 걱정 마세요. 이건 완전히 합법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저희가 10년 넘게 해온 방법이에요. 선자는 일부러 망설이는 척했습니다. 그런데 위임장이면 내가 언제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백도윤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신 뒤 말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다만 절세 효과를 보려면 일정 기간은 유지해야 해요. 얼마나요? 최소 2년 정도는. 그때 소라가 백도윤을 가볍게 쳤습니다. 대표님, 어머니께 너무 복잡하게 설명하시는 거 아니에요? 백도윤은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자 쪽으로 몸을 기울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이번 건은 노인이라 처리가 깔끔해요.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사인만 받으면 모든 게 끝나는 겁니다. 사인만 받으면? 네, 어르신은 그냥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나머지는 저희가 다 알아서 합니다. 소라가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보험도 제 이름으로 처리될 거예요. 그러면 세금이 안 나가거든요. 보험이요? 네, 어머니 명의의 건물을 담보로 보험을 들어놓는 거예요. 수익자는 저로 해서요. 선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그럼 내가 서명하면 건물이 누구 이름이 되는 거예요? 백도윤과 소라가 잠시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백도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며느님 이름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어르신이 계속 사용하시는 거예요. 명의만 바뀌는 거군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선자는 가방 안의 녹음기를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기록되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서류를 볼게요. 백도윤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손을 들어 그를 멈췄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은 그냥 설명만 듣고 갈게요. 집에 가서 생각 좀 해보고 싶어요. 어르신, 오늘 처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급할 것 없잖아요. 선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지만 곧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시죠. 천천히 생각하세요.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선자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가방 안에 녹음기를 꺼내 확인했습니다. 녹음이 완료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담긴 증거였습니다. 사흘 후 선자는 최승우 형사에게 녹음 파일을 전달했습니다. 형사는 파일을 들으며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명백한 사기 의도가 드러나 있어요. 그럼 이제 체포할 수 있나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수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 대표 백도윤 씨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는 최근 제기된 사기 의혹에 대해 강력히 반박했습니다. 화면에 백도윤이 등장했습니다. 깔끔한 양복 차림에 진지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10년 넘게 합법적인 부동산 컨설팅 업무를 해왔습니다. 최근 일부 고객과의 오해로 인해 근거 없는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의 옆에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특히 오선자 씨의 경우 안타깝게도 치매 초기 증상이 있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를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선자는 화면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자들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백도윤의 기자회견은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관련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부동산 사기 의혹, 알고 보니 노인 치매 문제, 며느리와 시어머니 갈등이 사기극으로 번진 사건, 전문가들 계약서상 문제 없어 보여. 댓글들도 선자에게 불리했습니다. 요즘 노인들 치매 걸리면 가족들 힘들다더라. 무고죄로 역고소당하는 거 아냐? 증거도 없이 사람 범죄자 만들면 안 되지. 선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그녀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선자야, 괜찮아. 우리한테 녹음 파일이 있잖아. 하지만 사람들은 다 저 사람 편이야. 나를 치매 환자로 보고 있어.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때 지훈이 찾아왔습니다. 그의 얼굴도 어두웠습니다. 어르신, 백도윤이 선수를 쳤습니다. 여론을 자기 쪽으로 돌려놓은 거예요. 이제 어떡하죠? 녹음 파일이 있어도 사람들이 믿지 않으면. 형사님께 연락했습니다. 경찰이 움직이고 있지만 여론이 이러니까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선자는 절망했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아무도 믿지 않는 세상이 너무 잔인했습니다. 지훈 씨, 정말 방법이 없을까요? 지훈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뭔데요? 언론입니다. 제대로 된 언론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해요. 녹음 파일과 함께요. 지훈은 핸드폰을 꺼내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제 대학 동기 중에 탐사보도 기자가 있습니다. 류하영,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녀라면 제대로 취재해 줄 겁니다. 기자요? 네, 그녀는 사회부 기자입니다. 이런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뤄요. 제가 연락해 볼게요. 지훈은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는 10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뭔가를 설명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만나요. 전화를 끊은 지훈이 말했습니다. 하영이가 만나자고 합니다. 녹음 파일과 모든 자료를 보여주면 기사를 쓰겠대요. 정말요? 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르신이 직접 인터뷰에 응해야 한대요. 얼굴과 목소리를 공개하고요. 선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세상에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어르신, 이게 마지막 기회입니다. 백도윤은 여론전에서 이기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이 맞서야 합니다. 명숙이 선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선자야, 내가 숨으면 저 사람들이 이기는 거야. 당당하게 나서자. 선자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좋아요. 만나겠어요.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겠어요. 지훈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습니다. 기다리세요, 어르신. 세상이 직접 진실을 듣게 만들겠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자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다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다는 결심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선자와 지우는 서울 종로구의 한 카페에서 류하영을 만났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노트북과 녹음기를 꺼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류하영입니다. 하영의 눈빛은 날카로웠지만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그녀는 선자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지훈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많이 힘드셨죠? 네.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아서요.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알리겠습니다. 하영은 노트북을 열고 녹음기를 켰습니다. 지금부터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시간 제한 없어요. 선자는 며느리 정소라가 찾아온 날부터 시작해서 부동산 사무실에서의 일, 지훈과의 만남, 그리고 녹음 작전까지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하영은 중간중간 질문을 던지며 세세한 부분까지 메모했습니다. 그럼 이 녹음 파일을 들려주시겠어요? 지훈이 USB를 건넸습니다. 하영은 노트북에 연결하고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백도윤과 소라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이번 건은 노인이라 처리가 깔끔해. 사인만 받으면 끝이지. 보험도 제 이름으로 처리되죠? 하영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파일을 끝까지 들었습니다. 15분간의 녹음이 끝나자 하영은 노트북을 닫고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명백한 범죄입니다. 사기이자 재산 절취 미수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저를 믿지 않아요. 백도윤이 기자회견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기사가 필요한 겁니다. 어르신, 제가 이 사건을 파헤쳐 볼게요. 백도윤의 과거 행적도 조사하고 다른 피해자들도 찾아보겠습니다. 하영은 지훈을 향해 물었습니다. 지훈아, 너 아버지 사건 관련 자료 아직 가지고 있지? 응, 모두 가지고 있어. 그것도 보내줘. 그리고 도윤 부동산 컨설팅 내부 자료도 최대한 모아줘. 알겠어. 하영은 선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르신, 각오하세요. 제가 이 기사를 내면 엄청난 관심이 쏟아질 겁니다. 좋은 관심도 있겠지만 나쁜 관심도 있을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괜찮아요. 이제 더 이상 숨고 싶지 않아요. 좋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주세요. 완벽한 기사를 만들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하영은 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도윤 부동산 컨설팅의 등기 부등본을 떼고 백도윤의 과거 사업 이력을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백도윤은 지난 10년간 3번이나 회사 이름을 바꿔가며 같은 사기를 반복해왔습니다. 하영은 과거 피해자들을 찾아갔습니다. 대부분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2명의 피해자가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제 아버지도 그 사람한테 당했어요. 평생 모은 돈을 다 잃었죠. 저희 어머니는 그 일 이후에 우울증에 걸렸어요. 지금도 요양원에 계세요. 하영은 이들의 증언도 모두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최승우 형사를 인터뷰했습니다. 경찰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녹음 파일과 피해자 진술이 일치합니다. 수사를 진행 중이고 곧 영장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모든 취재가 끝난 후 하영은 밤을 새워 기사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노년층 대상 부동산 사기단 실체 마이너스 10년간 30명 이상 피해. 기사에는 선자의 인터뷰와 녹음 파일 일부가 포함되었습니다. 하영은 편집국장에게 기사를 보냈습니다. 하영 씨, 이거 단독이죠? 네, 완전한 단독입니다. 녹음 파일 확실해요? 전문가한테 감정받았어요. 조작된 흔적 없습니다. 좋아요. 내일 일면 톱으로 갑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기사가 온라인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폭풍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독 사인만 받으면
끝 노인 노린 부동산 사기단 녹취 공개. 기사에는 녹음 파일의 핵심 부분이 텍스트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백도윤 이번 건은 노인이라 처리가 깔끔해. 사인만 받으면 끝이지. 정소라 보험도 제 이름으로 처리되죠? 백도윤 명의만 넘어가면 어차피 끝이야. 노인은 계약 내용을 몰라. 기사는 순식간에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습니다.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소름 돋는다.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정말 악마네. 저번에 기자회견 하던데 완전 사기꾼이었네. 우리 부모님도 혹시 당하신 거 아닐까 걱정된다. 방송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뉴스마다 이 사건을 다뤘습니다. 노년층을 노린 조직적 사기 행각이 드러났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네, 피해자 오선자 씨는 며느리를 통해 접근한 사기단에 의해 재산을 빼앗길 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제보자의 도움으로 결정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부동산 사기단 엄벌 요구합니다. 동해 12만 명 돌파. 검찰이 직접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가 사건을 맡았습니다. 백도윤과 정소라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며칠 뒤 백도윤은 사무실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소라도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습니다. 뉴스 화면에는 수갑을 찬 그들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취재진 질문에 답변 안 하시나요? 억울합니다. 저는 합법적으로. 백도윤의 변명은 카메라 플래시 세례에 묻혔습니다. 선자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숙이 옆에서 그녀를 안아주었습니다. 선자야, 해냈어. 정말 잘했어. 지훈도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르신, 보셨죠? 드디어 끝났습니다. 지훈 씨,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어르신이 용기 내주신 덕분입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습니다. 긴 싸움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 선자는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는 명숙과 지훈이 함께 했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피고인 백도윤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은 조용했습니다. 백도윤은 피고인석에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6개월 전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은 10년 넘게 조직적으로 노년층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피해자는 30명이 넘으며 피해액은 총 120억 원에 달합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신뢰를 악용하고 법률 지식이 부족한 노인들을 의도적으로 속였습니다. 일부 피해자는 이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선자는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지훈의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피고인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능적이었으며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 백도윤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합니다. 20년. 방청객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백도윤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어서 정소라에 대한 판결이 진행되었습니다. 소라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피고인 정소라는 시어머니라는 가족관계를 악용해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더욱 악질적입니다. 재판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남편이 사망한 후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접근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사기를 넘어 가족 윤리를 저버린 행위입니다. 피고인 정소라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결이 끝나자 소라는 선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원망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선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더 이상 그녀를 며느리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길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오선자 씨, 판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자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지만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제 사인을 노렸지만 저는 제 목소리로 싸웠습니다. 이제야 정의가 바로 섰다고 생각해요. 다른 피해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포기하지 마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용기를 내면 반드시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선자는 지훈과 함께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훈 씨, 이제 아버지께 좀 편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지훈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네, 어르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보고 계실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내가 고마워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도 모든 걸 잃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오랜 싸움을 함께한 동지였습니다. 한편 지훈은 법원의 공식 내부 제보자로 인정받아 보호 조치를 받았습니다. 검찰은 그의 용기를 치하하며 표창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는 이제 새로운 일을 찾아 정직하게 살아갈 계획이었습니다. 며칠 후 선자는 아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공장 건물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녹슨 간판도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모습이 달라 보였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흔적이자 자신이 지켜낸 것이었습니다. 선자는 공장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지켰어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명숙의 카페에서 작은 모임이 열렸습니다. 선자와 지훈, 그리고 류하영이 함께 자리했습니다. 하영은 이 사건으로 올해의 탐사보도상을 받았습니다. 어르신 덕분에 좋은 기사 쓸 수 있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진실을 알려준 거죠. 세 사람은 차를 마시며 웃었습니다. 긴 싸움이 끝났고 정의가 승리했습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아산의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선자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빛이 온다는 것을. 그 빛은 유리처럼 투명하되 더 이상 깨지지 않는 빛이었습니다. 선자는 미소 지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쪽지 한 장으로 전 재산을 지킬 수 있었던 선자 어르신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의견을 남겨주세요. 괜찮았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커다란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에도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